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저는 국악을 전공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어에서 살고 오신 분들은 제가 10년 만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모습을 좀 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국악과를 졸업하고 광주 시립예술단에서 이제 뮤지컬 창극 배우로 활동하다가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교직이 길로 갈까 하다가 저는 무대 서는 게 좋아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무대 생활을 해봤지만 소득이 만족할 만한 소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선택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자영업은 제가 부업으로 주업은 힐리고요. 부업으로 자영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사 S사에서 이제 건강식품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건강식품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디빌딩 자격증까지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공무원이라든지 뭔가 학교 선생님을 해도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소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바닥부터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좀 대출 빚도 좀 갚고 뭐 보험료 내고 통신비 내고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좀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중고차 할부 비용 등을 내다 보면 제가 한 달에 남는 돈은 30만 원? 그 중에 친구라도 결혼하게 되면 축하한다고 하지만 서로 욕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술 먹을 돈이 없어지니까 한 달에 30만 원 용돈 가지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렇게 보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다 해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아마 다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막상 취직을 해봤더니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그냥 목표만 보고 뛰었으니까, 대학교만 들어가면 됐으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뭔가 되겠지 라고 해서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자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큰 뭔가 기술이 없어도 내가 어느 정도 자본만 있고 어느 정도 대출금만 많으면 내 가게를 창업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이렇게 한 가지 일만으로는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물가는 점점점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항상 제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찾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 자영업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제 직장 후배한테 처음으로 우리 전 S사 제품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저는 석 달을 도망 다녔어요. 제품 받는데도 2달 걸렸습니다. 5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네트워크에 좀 눈을 뜬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신가요? 지금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플랜 B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준비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저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서 뛰게 되었냐면요. 어떤 흐름을 좀 그래도 좀 읽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자꾸 산업혁명이 발전되고 저희가 불과 한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한 5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뉴스에서도 하고 막 책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뛰어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남들이 다 이제 뭔가 회사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흐름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죠. 산업혁명 하면.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유통의 흐름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었겠죠. 물물교환부터 시작했겠죠. 우리는 정말 옛날부터. 그러면서 이제 동네 슈퍼마켓이 생겼고 대형마트, 이제 이마트 나오기 전에 아마 저는 코스트코 말고 그 동네별로 조금 큰 중소형 마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저는 제 고향에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이제 홈쇼핑, 집집마다 이제 TV에서 공중파 말고 이제 지상파 말고 이제 공중파가 타면서 홈쇼핑 채널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모든 가구에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 쇼핑까지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네이버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 여러분들 유통의 흐름 보시면 아마 조금 나이가 많으신 우리 누님들께서는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절반 이상은 SNS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SNS 들어가 보면 내가 필요한 게 자꾸 떠. 그렇죠? 누가 엿듣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정도로 SNS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알아서 AI가 내 어떤 나이, 지역,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검색했던 키워드 등을 종합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어떤 소비 패턴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통의 흐름 속에서 내가 소비하기가 점점점 현명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구글과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가 내 핸드폰을 해킹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죠. 네, 내가 오늘 오미 대표님이랑 우리 끝나고 뭐 초밥이라도 먹을까? 그럼 SNS 들어가면 그때부터 초밥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해요. 네, 그게 뭐 우리가 초밥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그 전부터 내가 뭔가 초밥에 관련된 소스들을 계속해서 봐왔겠죠. 그리고 그 소스들이 모여서 내 머릿속에서 오늘은 초밥을 먹고 싶은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AI가 빅데이터가 종합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집집마다 IPTV 다들 설치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사람 음성을 인식하는 그 기계가 와요. 그거를 이제 KT에서는 이제 지니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뭐 오류도 나기도 하고 이쪽 진을 불렀는데 같은 이름이다 보니까 안방 진을 막 켜지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왜 넣냐면 재밌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워낙 그런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스마트 기기 하나로 내 생활을 모두가 다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 좀 고독해지는 그런 어두운 면도 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보시면 이제 새 핸드폰을 샀어요. 거기서 아까 길가지니 같은 하이잭시라는 이제 핸드폰 프로그래밍 작동을 AI가 작동을 하는데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SNS를 보고 이 여자 예쁘다 그러는데 그 여자한테 바로 전화를 건다든지 아까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왔죠. 초반에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많이 나오지만 이제 히키코모리라는 그런 이제 분류의 인류가 된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영화예요. 아마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결말은 이제 이 남자가 조금 이제 사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런 불편한 단편적인 모습들이 과연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AI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인간을 지배할 거다, 인간을 컨트롤하게 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죠. 장점을 봐야죠. 제가 이번에 저희 세미나에서 그 2014 트렌드 코리아 그거 강의를 듣고 책을 살짝 다 읽진 않았어요. 처음에 말머리만 좀 읽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제가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어요. 2023년도에는 앞으로 이런 키워드들로 모든 산업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데요. 분초사회, 분초사회 키워드를 제가 직접 듣고 나니까 내가 경험을 하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아니고요. 그날그날에 정말 분초 단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이 점점 더 AI가 나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랑 우고민 사장님이 어제 이제 광주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운전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운전만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 보고 싶은 드라마도 있어. 요즘 보고 싶은 영화도 있어. 그거를 유튜브만 들어가면 20분, 30분, 10분 간격으로 굉장히 짧게 아주 임팩트 있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봐야 우리가 만약 미팅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규분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일만 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한 사람으로 보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유행들을 좀 따라가려고 5시간 동안 PPL 아닙니다. 요즘 그 고려 고란전쟁 그걸 정주행하고 왔어요. 아주 재밌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AI, 앞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토소비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마 SNS를 점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랑과 영혼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뒤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막 쓰다듬으면서 사랑이 하는데 미투가 아니고 디토라는 말이 나도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디토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광고를 보면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 막 이런 사람들이 쓰면 나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화려한 사람들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 그냥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 있죠. 조금 모질한 사람들이 썼는데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의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썼는데 좋아? 그럼 그 소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도라는 것 같이 나도 너와 같은 소비를 할래.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초사회 덕분에 내가 원하는 거 AI가 빅데이터가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너무 제공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함이 좀 있죠. 근데 그 속에서 바쁘니까 그냥 내가 써보고 테스트할 시간은 없어.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써서 좋다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SNS도 분명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디토 소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2024년도에는 흥행을 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또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건 돌봄 경제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말이냐면 노인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같이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냥 고독사하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그때 봤던 건 우유, 매일 우유 같은 데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앞에 우유를 놔요. 그럼 그 우유가 쌓여 있으면 뭔가 일이 생긴 거고 우유가 자꾸 없어지면 이분들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집안에서만 머무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케어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는 신조어기도 하고 이제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야. 젊은 애들이. 방 안에서 영화 보고 방 안에서 드라마 보고 음식도 주문하면 다 나와.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SNS에서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살이 많이 쪘지만 옛날에 이제 제가 줌을 통해서 다이어트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줌을 통해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만약에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있으니까 집안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내 운동복도 시키고 운동기구도 사고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이 안에서 기회를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만 검색해 보셔도 영화 한 편이 16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흐름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세미나 막 꾸역꾸역 해서 막 탕장구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오히려 뭔가 새롭고 뭔가 간결하게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뺏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요거는 서울대 공대연구팀이 준비한 보고서입니다. 코로나 전 자료예요. 코로나 전 자료인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조금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이고요. 3계급이 그러니까 프레카리아트 계급은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토탈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자, 3계급을 봤더니 AI인 거예요. 말했죠. 내가 생각한 거를 AI가 나보다 빠르게 나한테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람보다 AI가 더 빠른 거예요. 내가 뭔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피곤하고 생활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비 오는데 막걸리가 먹고 싶어. 그거를 내 생각보다 기기가 더 빨리 나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계급이 플랫폼 스타고요. 1계급이 플랫폼 소유주입니다.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세가 될 거고 아까 돈 많은 사람들 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냐면요. 자,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천연인가요? 한라봉인가요? 이 한라봉을 먹고
하니까 정말 맛있어라고 하는 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킨케어라든지 뭔가 제품을 써봐서 써봤더니 좋아. 요거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한라봉에 뭐 당도가 몇 프릭스고 뭐 색깔이 그렇고 크기가 어때서 맛있을 거야라고는 하지만 정말 먹었는데 그게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가 하는 말이 아니고 기계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전달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앞으로도 AI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힐리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힐리를 예를 들게요. 자, 플랫폼 소유주예요. 지금 힐리라는 힐리월드라는 회사가 이 힐리월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안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뭔가 사람들이 생기고 소비자가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았죠. 앞으로 이 네트워크 회사가 점점 더 커지면 그때는 우리 뭐 땡메인, 땡터미, 땡벌라이브 같이 소비자 층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플랫폼 스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힐리 디바이스는 뭐가 될까요? A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는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요, 플랫폼 소유주, 좋은 회사를 끼고 내가 그 안에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AI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AI에 점령당하지 않고 AI를 이용하는 플랫폼 스타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모든 사회가 변화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와중에도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높은 빌딩에 회사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결국 뭐예요?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전락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힐리월드 어떤 회사일까요? 자, 마커스 슈미케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체스 하면은 굉장히 천재들이 두는 그런 이제 한국의 장기 같은 건데요. 네, 거기서도 다수 우승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굉장히 발명에 뛰어나세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타임웨이버라는 독일계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리월드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고요. 이 타임웨이버라는 회사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요거를 힐리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 채널을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7년도에 타임웨이버를 설립하고 2019년도에 크리스티안 함퍼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뭐 이모티들이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네, 쩐주.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제 마카스 슈미케와의 친구분이에요. 두 분이 이 힐리 월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타임웨이버가 2007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런 기기를 가지고 이것보다 더 큽니다. 요 탁자 위에 있는 테이블만한 기계예요. 그거를 가지고 통증의학과라든지 암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한국은 동네 바로 앞에 병원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병원을 한번 가려면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가는 동안 죽어버릴 수 있어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건강보험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 10만 원, 20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요. 간호사가 타주는 물과 약을 먹으면 그것도 한 5만 원, 6만 원 때려 박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렇게 디바이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힐리월드에서는 그럼 떨어져서 진단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듯이 기계를 환자가 사가고 집에 가면 거기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가 여기서 조언을 해주거나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값이 2천에서 3천 그리고 정말 비싸면 1억까지도 가면 기계들은 환자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힐리월드에서는 아까 이제 마커스 슈미케 분이 고민을 하다가 발명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환자들이 편하게 진단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 힐리 디바이스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힐리월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 발주를 넣을 때 최소 수량이 있죠. 그래서 이 힐리 디바이스를 처음에는 1000개 최소 수량만 발주를 넣게 돼요. 근데 그 1000개를 타임웨이버가 가지고 있던 환자들한테 뿌렸더니
이 환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집안에서만 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내 몸을 진단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등등등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타이웨이브에서 실제로 제휴가 돼서 소비자층을 두텁게 만들었죠. 그 이유 덕분에요. 적으로 뭔가를 진단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힐 디바이스 하나로 뭔가 뇌파의 더 자세한 거를 우리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뇌파를 측정해서 나온 결과치는 의사들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오히려 아까 같은 기계는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기 힘들다고 봐요. 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한다 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작은 기계로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이미 힐링은 좀 선점을 했구나 라는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대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것도 보면 정말 쓸데없는 기계지 않나요? 이거 그냥 근육 풀어주는 논리 우리 헬스장 가면 있어요. 사우나에도 가끔 있기도 하고 집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 하나 돌리려고 지금 로봇이 엄청 크게 정말 쓸데없다.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 힐링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오는 힐링 디바이스 앞으로 나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평균 표준 가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가 될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힐링 디바이스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오히려 느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뉴스 기사를 보는데 보면 볼수록 막 제가 막 소름이 돋아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아직은 정말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앞으로도 점점 저변을 확대해 갈 거예요. 정말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겁니다. 내 삶을 케어해주고 나의 하루, 나의 시간, 내 소중한 시간, 아까 분초 단위라고 했죠. 그런 나의 소중한 1초, 2초를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힐리는 선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미 20년 동안 타이웨이버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힐리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설립을 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죠? 4년 됐죠. 4년 만에 50개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지금 여기저기 미팅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 힐리 디바이스를 만나본 분들이 계세요. 국내에도. 그래서 외국에서 사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힐리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때는 이제 힐리 코리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요. 어차피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 S사 경험으로 보면 글로벌 선점 어마어마해요. 제가 전 S사에서는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그랬거든요. 아마 내후년에는 글로벌 사업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 시크릿이 갑자기 여자가 나와서 당황해서요. 이 시크릿이 힐리가 우리 전사에 있었던 시크릿 제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크릿이 대단한 건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독보적인 재료.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여기서 키워드는요. 그냥 모방할 수 없는 일. 모방할 수 없는 재료로 독보적인 굉장히 고퀄리티 스킨케어를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자연에서 유래된 천연 성분을 가지고 굉장히 농축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재료들을 우리가 먹고 바르고 있는 겁니다. 소금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양치할 때 요새 소금 묻혀서 하는데 너무 개운해요. 정말 너무 개운해요. 그리고 일단 구취가 사라져요. 이렇게 아까 오랫동안 양치를 안 하면 나는 구취가 굉장히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크릿과 힐리가 만나서 지금 힐리월드 코리아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SK2보다 비싸. C3 아시죠? 그 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크릿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쓰시는 3만 원 중반대 바디버터가 이런 백화점 면세점에서는 한
면세점도 제가 옛날 중문 면세점에 갔을 때 한 6만 원 좀 됐어요. 그래서 결제만 하고 영수증만 사진 찍고 다시 환불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사업 자격을 쓰려고 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우리는 3만 원에 사왔었는데 실제로 시안파라고 백화점 가면 정말 뭐 9만 원, 8만 원, 9만 원대 지금 현재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디버터 그리고 인터넷에서 잠깐 올라왔었죠. 저희 시크릿 잠깐 유통 멈추면서 1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가는 이상 현상을 좀 보게 돼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유통이 끊기면 이걸 빨리 팔아야 되니까 재고를 남기면 안 되니까 인터넷에 굉장히 싸게 올라오는데 유료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크릿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회사가 정말 정상가만 보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구매하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직접 써봐야 돼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많아. 근데 이게 좋아. 그러니까 쓸 거야. 라고 해서 충성 고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가장 궁금했던 그래서 우리는 이 힐링을 통해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거고 그 속에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건 뭐예요? 물론 뭐 좋은 팀, 내 팀원들이 많아지고 뭔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성공의 척도는 돈이겠죠.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물론 직급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버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만드는데 만들면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힐링월드가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은요 총 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5개도 좀 나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요렇게 3개, 2개로 나누시는 게 나중에 후반에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힐리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시크릿 제품들은요 이렇게 QV와 PV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앞으로 잘려 나오거든요. QV, PV 모든 제품에 이렇게 QV, PV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샀을 때 QV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BV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QV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추천 계보예요. QV는 추천 계보고 BV는 후원 계보다. 추천이 뭐고 후원이 뭐고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추천 후원 저도 굉장히 단어가 생소해서 힘들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지인들 5명을 소개시키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서로 그 5명은 모르는 사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5명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추천을 나의 일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회사에 가입을 할 때는 추천인 코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소개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사람은 다 내가 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한 5명이 나의 일대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추천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내 추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을 나의 일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추천 계보입니다. 자, 그럼 후원 계보는 뭐냐? 이 추천 계보에서 우리는 바이너리 방식, 양쪽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BV를 여러분들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추천 계보를 후원 계보라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2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줄 안에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소개한 사람, 나 때문에 힐리를 알게 된 사람은 내가 추천했으니까 내 일대로 오지만요. 이분들을 후원렉으로 배치를 할 때는 단 2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추천 계보는 레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추천을 100명 하면 100명 다
내가 1대로 추천할 수 있어요. 다만 뭐 그 안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이면 같은 지인 라인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추천 레그에 등록된 사람들은 후원 레그 할 때 몇 줄이라고요? 2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사람하고 2번 사람이 각각 순서대로 가입한 순서대로 가입을 한 거죠. 자, 봤더니 3번, 4번, 5번 등록하기 전에 직추천 1번 했던 사람이 본인의 추천인을 또 등록을 하게 돼요. 저기 보시면 추천인이 3명을 등록했는데 2명이 먼저 등록을 했고요. 추천 2번 보면 추천 1번 사람이 3명을 추천했죠. 노란색 동그라미 3개죠. 그래서 3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자가 3명인데 2명이에요. 1명이 더 추천이 됐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이분이 자기 지인을 먼저 등록하게 됩니다. 왜? 시간 순서대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있던 노란색 1번의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여기 등록이 되고요. 그분의 또 추천인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 계보는요, 시간차 순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1번과 2번이 등록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오른쪽에 넣을까 왼쪽에 넣을까, 이거는 제가 판단하시면 돼요. 파트너들이랑. 그래서 오른쪽에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 4번은 또 외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추천 레그와 후원 레그는 이렇게 등록이 되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규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 레그를 몇 레그? 단 2레그에 어떻게 시간차별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등록을 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는요, 위에 보시면 QV에 해당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사는 제품에 대한 QV를 내가 공유를 받는데요. 자, 1단계 1대에 18%를 내가 받아요. 현금으로는 약 10%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가 내가 받는구나. 봤더니 2대까지 줘요. 2대까지 줘요.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 보너스를 많이 주는 회사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2대는 보니까 BV의 15%인데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현금 캐시 5%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단계 BV의 10%, 요거는 현금의 한 3.5%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여기서는 살짝 허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1단계는 무조건 내가 추천을 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추천한 사람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내가 광고를 했으니까 광고비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1대 18%는 무조건 나한테 올려줘요. 다만 2단계를 받으려면요, 첫 직급 TM을 유지해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단계까지 받으려면 TM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단계까지 받으려면 두 번째 직급, 꼭대기에서 큰 두 번째가 아니에요. 가장 아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직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분들은 무조건 STM을 유지하면서 3단계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2단계, 3단계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팀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회사의 입장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까지 모두 받아가시려면요, STM을 유지하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에 제한도 없어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내가 TM을 유지를 못했어. 이거는 회사가 어떤 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단계, 3단계 못 받잖아. 아깝잖아요. 요거는 위로 가요, 또. 그럼 회사가 버리는 돈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같은 멤버, 에이전트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강력한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M과 STM을 가야 돼요. 봤더니 TM을 가려면 총 2,500점. 내 하선에 2,500점의 볼륨이 올라와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지금 1000BV거든요. 그러면 내 하선에서 3명이면 점수도 남죠. 3명이면 3000점이죠. 그럼 3000점이면 나는 TM을 가는구나. STM은 4000점이에요. 그럼 내 하선에서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4개 사면 STM이구나. 그러면 나는 아까 추천적인 3대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다만 등록 레그는 2개. 한 줄로 내 추천인이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세 줄이 됐든 내 추천, 내 코드를 입력한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각 레그 볼륨, 최소 레그 볼륨은 500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급을 가시는 거고요. EDIR,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이상부터는 아웃사이드 레그 볼륨이 존재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STM을 갈 거야. 4,000점이에요. 자, 이쪽에서 2,000점 나왔어. 그쵸? 이쪽에서 1,000점 나왔어. 몇 점이에요? 3,000점. 그럼 몇 점이 부족해요? 1,000점이 부족해요. 그 1,000점은 이 외부 볼륨의 합으로 충족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까 STM을 가려면 최소 볼륨이 몇 점이에요? 2개. 그렇죠. 그러면 나는 1,000점, 아니 2,000점, 1,000점 됐으니까 최소 레그가 충족이 된 겁니다. 다만, 자, 여기가 3,000점 나왔어. 여기가 500점 나왔어. 여기서 또 500점 나왔어. 그럼 4,000점이죠. 그럼 내가 STM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죠. 왜? 최소 레그가 1,000점이어야 되는데 500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시는데 꼭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다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의 보상 플랜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직급감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 최소 레그 볼륨이요. 양쪽 4개의 볼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최소한의 조건만 가지고도 직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즈니스를 한다면 TM과 STM 정도는 유지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된다? 나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3대 다이렉트 디바이스 보너스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급을 가면서 승급 보너스를 받는데요. 자, 승급 보너스 TM부터 ETM까지는 대략 5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빨간색은 뭐냐? 자, 아까 내가 추천한 사람 있죠? 내가 추천한 사람. 나를 추천 코드를 쓰고 가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TM, STM, ETM을 갔다. 그러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한 번 더 줘요, 회사가. 이거 굉장히 초반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림에서 내가 5명을 추천을 했죠? 그럼 그 5명이 모두 다 ETM을 갔다고 가정을 하면 250만원. 네, 저한테 추가로 250만원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5분이 ETM을 갔다면 나는 더 높은 직급을 갖겠죠? 그럼 나도 50만원을 받고 가는 거고. 그럼 총 토탈 5명이 ETM을 갔다. 그러면 이 승급 보너스로만 저는 300만원 넘는 수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까지 밀려서 갔다. 그러면 200만원 더 추가로 받는 겁니다. 보시면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느꼈어요. 왜? 승급 보너스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EVP, EDR, 마지막 최고 직급, 이 프레스까지 여기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 디렉터,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졸업하신 분들께만 퍼포먼스성으로 줘요. 그러니까 승급 보너스에 그 회사의 어떤 보상이 많이 올려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천 보너스에 우리가 다이렉트 보너스 있죠. 거기서 받는 수당이 많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신규 사장님들을 위한 승급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그냥 다른 걸로 많이 버니까 적당히 가져가라. 우리 신종래 스폰서님 많이 못 가져갈게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만 내가 6개월, 1년 반 동안 이 직급을 가면 더블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6개월 안에 EDIR을 가져주시고 난 정말 목돈이 필요해. 그러면 1년 안에 EVP를 달성하시면 목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큐브로만 받는 보상 플랜들이에요. 자, 리더풀 보너스를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4분기로 나눠서 석 달 중 2달을 내가 EDIR을 유지를 했다면 이 리더풀 보너스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EDIR을 한 번 유지했으면 3점. 첫째 달 1월에 유지했어요. 2월 달에 유지를 못한 거야. 이거 안 되나? 아니에요. 3월 달에 있어요. 3월 달에 다시 EDIR을 직급을 가지게 되면 또 3점을 받아서 최소 6점부터 내가 리더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리더풀 보너스는 뭐냐? 자, 1, 2, 3개월간의 총 제품의 PV 있죠. 총 토탈 PV의 1%를
이 최소 6점 이상의 점수를 달성하신 분들께 배당을 해주는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계속해서 레벨을 확장해 가시다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EDII 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2024년도 안에 이 안에 계신 분들이 EDII 될 텐데 그럼 이제 우리끼리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1점이라도 더 가져가야 내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회사의 BV를 우리끼리 앞으로 나눠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보너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큐브로 받는 보너스는 끝났어요. 제품을 살 때 1000큐브, 이번에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1000큐브가 발생인데, 그럼 그 큐브로 나는 다이렉트 보너스를 받고 승급을 하게 되면서 승급 보너스도 받고, 더 크면 나중에 리더블 보너스까지 받게 되는구나라고 큐브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잖아요. 자, 그다음 BV예요. 그러면 BV로 가져가는 건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이 BV로 지급하는 게 아까 말했던 2줄, 후원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 후원내가 이렇게 커졌다고 가져가면 좌우에 1대1 매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직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대 100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대 3000이다. 4명 가입해서 1000대 3000이다. 그럼 얼마가 매칭돼? 소실적에 있는 1000점. 그래서 1000대 1000이 매칭이 됩니다. 그럼 1000이 매칭이 됐어. BV 1000포인트가 매칭이 된 포인트에 8%, 9%, 10%, 11%.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내가 이그제큐티브 팀 매니저야. 이번에 이그제큐티브 팀 매니저가 됐어. 그러면 1000점에 10% 얼마예요? 100포인트죠. 100포인트 곱하기 유로 1385 곱하면 그게 내 듀얼 보너스 수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퍼센트가 막 나눠져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복잡할 거 없어요. 1대1이에요. 1대1이구나.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 보면 내가 직급을 가서 많이 받았구나.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왔지? 그럼 직급이 낮아서 조금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대 3000이었어요. 1000 남았죠. 그럼 여기 얼마 남았어요? 2000 남아있죠. 2000은 2월이 되는 거예요. 다만 무한 2월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액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디바이스 충족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디바이스를 계속 사거나 아니면 내 일대가 계속 사거나 내가 신규를 계속 추천을 해야 내가 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자격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어떤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TM 멤버 이하는 15QV, TM 이상 멤버는 TM 이상 멤버는 50QV를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2월 되는 볼륨들이 날아가지 않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몇 개월, 6개월, 1년 유지 한 해 만에 이런 거 말고 그냥 앞으로 내가 한 달에 여러분 다 TM 이상 가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 리더 퍼포먼스를 다 나눠가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TM 이상 가야겠어. 앞으로 50QV 이상은 매달 유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50QV를 시크릿 제품이라든지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보도록 할게요.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는 뭐냐? 자, 요걸로 받은 사람들 있죠. 이 듀얼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 근데 내가 DII 아닐 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힐리월드의 모든 보상을 가져가시려면 무조건 DII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DII. 그러면 자, 내가 DII라고 가정할 때 내 1대1 ETM에 1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SDII면 2대 10%까지 3대, 4대, 5대, 6대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자, ETM과 ETM 사이에 직급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ETM을 달성한 리더들을 내 리더십 매칭 보너스로 봐요. 그럼 회사가 ETM 정도는 돼야 리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ETM 정도면 팀을 갖고 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잘 관리했구나. 그래서 회사가 저한테 보너스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6명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1대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무한히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하선 직출 레그에서 점점점 커져서 큐브이로, 그분들이 큐브이로 정말 승급을 해서 ETM을 간다. 그럼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내 하선에 있는 ETM들의 6대까지, 최대 6대까지 직급별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헷갈려요. 숫자 보시면 헷갈려요. 그냥 저 그림을 보시는 게 간단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죠. 네, 12월 5일부터 지금 나왔고요. 지금 오일 솔트랑 우리 머드 마스크 빼고는 모든 제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로 여러분들이 50큐브 이상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지금 맥킬 메리디안 모듈이라고 개인성장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지금 할인된 가격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래 원가가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출시했는데 저도 아직 안 샀거든요. 네, 아직 저 월말이 안 돼가지고 말일날 돈 들어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파트너 분들이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지금 막 톡방에 올려주시는데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 힐링은 그냥 이렇게 잡고 있지만 이 맥킬리 분석 디바이스를 쓰시면 그 내용을 계속 그 스캔하고 있는 지금 진행도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미팅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힐리코일을 무료로 리조넌스 이상 에디션 이상부터는 저희가 힐리코일을 무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말씀드리지만 언제 무료 제공이 끝날지 몰라요. 이게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소개하실 때 요거를 좀 강조해 주세요. 30만 원의 혜택을 더 받고 하는 거다. 너 다음 달 되면 안 줄지도 몰라. 어차피 너 다음 달 내가 또 찾아올 건데 지금 차라리 지금 사. 만약 다음 달에 30만 원 더 주고 사지 말고 여러분들 좀 어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12월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거죠, 저희가. 아마 저희가 9월 달에 했으면 더 많은 기계들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12월 달 프로모션입니다. 지금 힐링 스킨케어 크리스마스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조넌스의 가장 강력한 스킨 뷰티 프로그램이 평생 무료로 증정이 됩니다. 이게 월에 지금 38,000원이 나올 거예요. 평생 이용권이 월에 28,000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예요? 28만원. 10년이면 280만원. 어떻게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득보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우리 오봉희 대표님께서 저희 세미나에서 그 마스크팩에 집게로 하시는 프로그램이 여기 국부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리조넌스 우리가 스타트 패키지로 사셨던 분들은 또 이게 들어있지 않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월에 28,000원 주시고 구독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 가입하면 무료래. 이런 거 좀 어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16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와요. 왜? 기계로 하나 더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회사에서도 한번 어필을 했는데 기계를 뿌릴 때 많이 갖고 계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기계들이 만약 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아직 이거 공식적인 제 개인 피셜입니다. 이 기계들이 나중에 우리가 헤드폰처럼 이렇게 바꾸듯이 기계가 페이스리프트가 될 거예요. 더 많은 기능들이 탑재해서. 그럼 뭐 우리한테 또 사라고 하겠어요? 보상 플랜이 있겠죠. 뭔가 이렇게 보상되는 플랜이 있겠죠. 이렇게 기기를 교체를 해준다든가. 그때 갖고 있는 기계를 그때 싹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그때 또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까지 염두를 해주시고 많이 소개를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맥키리로도 지금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총 한 5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들이 있을 때 크리스마스 연말이니까 회사가 많이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월 달에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회사가 돈을 뿌릴 때 제발 사가라. 1월 달에는 없다. 그러면서 많이 어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대1 프로모션, 매칭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골드와 골드를 사면 골드를 주고요. 리조넌스와 홀리스틱을 만약에 내 1대 파트너들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중에 작은 거 홀리스틱이 오고요. 그리고 3명이 구매를 했어. 프로페셔널, 골드, 프로페셔널. 자, 매칭된 거에서 낮은 급을 저한테 주지만 매칭은 높은 걸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과 프로페셔널을 매칭을 해서 프로페셔널을 주는 거예요. 야, 500만 원 추천을 했더니 나한테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굉장하죠, 혜택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할인 혜택 외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파트너분들께 같이 어필을 하시면서 12월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 그리고 크리스마스 패키지, 리조넌스 플러스. 자, 큰 거를 먼저 매칭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리조넌스 플러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패키지와 리조넌스를 매칭을 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뭐다? 리조넌스 등급이다. 그래서 리조넌스가 네, 지급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 5분이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은 그냥 제외하고 2명과 2명을 매칭해서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네. 지금 12월 저번 11월 달에 달성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12월 달에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지금 디렉테이사 빌더 캠프가 내년 상반기에 2월, 3월 정도 1박 아니에요. 2박 3일 굉장히 자기개발적이면서도 럭셔리한 여행을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STM을 달성하시거나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다 STM 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는 분들만 보니까 친해져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디렉터 캠프로 같이 가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저번 달에 STM을 유지하는 분들 계시죠? 저희 비어핸드 파티 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번 달에 한 번 더 달성을 했다. 그러면 뭐요? 내 파트너를 데려갈 수 있는 한 명 더 데리고 갈 수 있는 티켓을 추가 증정하니까요. 지난달에 STM을 달성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내 팀을 많이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럼 내 팀을 STM을 많이 키워내시면서 그 중에 아까워서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점수가 뭐 1000점이 부족해, 500점이 부족해. 그분들을 내 티켓으로 가져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이네요. 자,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막 이렇게 좀 흥분이 됐었어요. 자, 나이키예요. 나이키 회사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이키 회사의 경쟁사가 어디예요? 아디다스. 나이키 회사의 경쟁 상대가 어디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이키 회사는 뭐라 그랬죠? 게임기라고 그랬어요. 닌텐도나. 네, 게임기. 왜? 어린애들이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거야. 운동화를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는데 근데 매장에 와서 운동화를 안 사는 거예요. 게임기만 사고 아까 말씀드린 히키코모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출 떨어지니까 이 나이키는 경쟁 상대를 게임기 회사를 잡았어요. 저 회사들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나이키가 어플이 나오고 런닝 메이트가 나오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뭘까요?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요, 잠이라고 해요. 정말이에요. 넷플릭스 창업주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잠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넷플릭스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왜 넷플릭스 끝날 때쯤 보면 이거 다음 거 안 보면 못 빼겨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코카콜라의 경쟁사 어딜까요? 펩시. 네, 펩시도 나오고 뭐 햄버거 소화제 나오는데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가 음료 시장에는 40%를 차지하고 있대요. 모든 음료 판매 중에 코카콜라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물 시장으로 가봤더니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합니다. 자, 힐리는 경쟁 상대가 어떻게 될까요? 힐리. 이건 제 피셜이에요. 뭐요? 아메이. 네. 좋죠. 네트워크 회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하고 전 세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이제 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한 거 같아요. 이걸까? 저걸까? 봤는데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회사에 전례 없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강력한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종업계가 나온다 이거요. 우리가 만들어간 문화를 따라오려면요. 그들도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선점의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라이프 스타일은요. 감히 어떤 회사에서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가오는 2024년도부터는요. 네트워크의 정말 시대는 힐리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2024년도부터 힐리 엄청 커질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